안녕하세요.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오픈 소스에 기여해 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충렬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오늘 잘 발표는 보입니다. 이제 AI에게 질문하는 방법,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란, 그다음에 기여용 에이전트를 생성해 보고 실제 기여한 내용을 리뷰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조금 촌스럽죠?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클로드 코드한테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한 건 없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를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활동이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 조금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 어떤 고민을 하실까 생각해 봤고, 저 역시 처음 참여했을 때 가장 무엇이 가장 걱정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무엇을 기여하지? 어떻게 기여하지?'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세미나나 이런 오픈 소스 단체 같은 데서 세미나를 들었고 보고 듣고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오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이 이제 무엇을 기여하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프링이나 뭐 카프카나 이런 유명한 오픈 소스들의 레파지토리를 보면은 이슈로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주로 버그 관련된 이슈인데요. 약간 재밌는 거는 버그를 찾아서 이슈로 올린 사람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찾은 버그만 본인이 수정해서 기여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린 이슈도 뭐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 코멘트를 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댓글을 달고 진행한 뒤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레파지토리에는 이슈로 올라오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한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AI가 가장 잘하는 것이 분석이고 소스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기여할 만한 부분을 찾아주는 일을 쉽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이게 두 번째 고민인 어떻게 기여하지도 조금 쉽게 해결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지라는 고민을 좀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단순히 질문만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거나 살짝 바꿔서 질문하고 그러다가 답답하면 화도 내고 결국에는 다른 AI로 갈아타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구현해 줘. 이거 에러 났어 고쳐 줘." 아니면 그냥 개념만 설명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렇게만 물어보면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입력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뭐뭐 한다."라고 하면 AI는 높은 확률로 "먹는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앞에 문장에 밥을이라고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만약에 "나는 뭐 자동차를"이라고 하면은 "운전한다."라고 했겠죠. 즉 앞에 어떤 문맥, 어떤 컨텍스트 주냐에 따라 이 뒤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네 가지인데요. 쿼리, 질문, 히스토리, 이력, 컨텍스트, 뭐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보, 인스트럭션, 지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클로드 MD나 뭐 에이전트나 스킬이나 커맨드나 이런 규칙 문서에 잘 정의해 둔 다음에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잘못된 방향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규칙과 제약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AI가 정확한 답변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개념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개념이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리뷰션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AI가 컨트리뷰션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클로드 코드에는 서브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그냥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쉽게 말하면 특정 역할과 규칙을 가진 AI 작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 담당, 뭐 테스트 코드 작성 담당, 리팩토링 담당처럼 역할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트리뷰션 파인더라고 해서 코드에서 기여 주제를 자동으로 발굴하는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는 이제 성능 개선이 가능한 코드나 아니면 보안 취약점이나 뭐 리팩토링 포인트나 중복 코드를 이제 찾아주도록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걸 단순히 그냥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선을 했을 때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코드만 추천하도록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리뷰션 헬퍼라고 사실 가장 중요한 코드를 수정하는 에이전트인데요. 컨트리뷰션이란 결국에는 기존의 코드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법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이제 뭐 리팩토링, 즉 리팩토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팩토링은 메소드의 인풋과 아웃풋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구현만 개선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 중인 메소드의 응답 포맷이나 요청 스펙을 변경하면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AI가 필수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를 설계했습니다. 이게 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AI에게 바로 코드를 수정하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테스트가 먼저다 라는 규칙을 정했고, 작업 순서는 아래 숫자별로 진행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메소드를 먼저 분석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 이 단계는 이제 기존의 메소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는 기존의 코드, 그러니까 수정하기 전에 컨트리뷰션 리팩토링 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가 모두 통과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모두 통과되면 사용자한테, 즉 저한테 알리며 기존의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설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인 제가 다섯 번째로 사용자가 제가 그것을 이해한 이후에 제가 승인을 하면 리팩토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리팩토링이 끝나면 그 아까 두 번째 단계에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를 다시 실행하게 했어요. 이 단계는 이제 기존의 메소드의 역할에 변화가 있는지,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을 때 같은 그 목적을 하는지, 기존에 제공했던 요구사항, 기능이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리팩토링이 끝나면 동일한 테스트를 다시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테스트가 통과해야 작업을 완료한 이런 순서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성공 케이스, 실패 케이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서드 내부만 개선되었다는 것을 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실제로 제 컨트리뷰션에서 사용했지만 제가 리팩토링 할 때도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리더님. 네. 그래서 실제 준비 벌써 마지막인데, 네, 실제로 제가 한 거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왜냐면은 하는 와중에 제가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실습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작업했던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캡처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리뷰션 파인더를 활용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 라고 요청을 했고, 클로드 코드는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기여할 대상의 목록을 응답했습니다. 보면은 뭐 보안적이나 성능 향상이 필요한 거, 리팩토링이 가능한 거, 확장성이 있는 거, 이런 거 설명까지 다 작성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뭐 추천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eGov 데이터 유틸 이거 하나를 선택을 했고, eGov 유틸에 뭐뭐뭐의 오타 버그 체크하는 걸 수정하려고 하는데 컨트리뷰션 헬퍼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해.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를 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먼저 세워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먼저
보고 계획을 많이 수정을 하고 이제 항상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면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의 정의를 확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계별로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현재 코드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혹시 제 마우스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마우스 이, 움직이는 거 잘 보입니다.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가 전부 통과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뭐 다음이나 응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번째로 코드를 수정하게 했습니다. 코드를 수정한 계획이고 그 코드 수정한 다음에 전체 테스트 코드를 다시 실행했을 때 통과하면 제가 승인한 이후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PR 커맨드나 아니면 커밋 메시지나 성능 비교표나 이런 걸 작성하게 하는 계획을 에이전트가 세워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보고 이제 계속 진행을 했죠. 이 계획들을 진행해줘. 이 계획에 맞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진행하는 작업들을 이해한 다음에 검토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게 승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트 1 완료했어. 테스트 작성했다. 전부 통과했고 그다음에 좀 예외 상황 같은 거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해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장도 이제 게이트 2는 실제로 코드를 수정하는 단계인데요. 코드 수정은 여기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맨 처음에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를 전부 통과했다. 그다음에 뭐 커밋 아직 안 한 거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스테이지에 올라간 파일들의 커밋 메시지를 만들어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밋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PR을 위해서 수정한 내용을 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정 내용을 정리해줍니다. 저는 메시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왜 이것을 수정했냐, 어떻게 개선이 되었냐라는 것을 에이전트에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컨트리뷰션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고 오픈소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성능이 향상되는 코드를 머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한 코드가 어떻게 성능이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코드 수정에 이점을 작성하게 시켰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PR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PR까지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수정했고 기존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래서 수정을 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PR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제 AI가 작성한 코드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수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직접 코드를 읽고 이해하고 검증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커밋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AI는 이제 개발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구현한 코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예, 개발자는 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에이전트를 작성한 내용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트리뷰션 파인더라는 에이전트인데요. 설명으로는 이제 이 가부 프레임워크의 공통 컴포넌트 코드베이스를 분석해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주는 에이전트, 보안 취약점이나 뭐 성능 개선, 리팩토리나 확장성 기회가 있는 거를 찾는다라고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구조 사전지식 같은 것도 정의해놨고요. 탐색 절차로는 뭐 1단계로는 보안 취약점을 탐색하게 했고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든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스크립트 사이드 렌더링이 있었네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SQL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 탐색, 그러니까 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게 했고 리팩토링의 기회가 있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기회가 있는 거, 뭐 인터페이스가 없이 구현된 거나 테스트가 없다든가 로깅이 불충분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검색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일일이 뭐 그래 마이너스 RN 이렇게 작성한 건 아니고요.
그 에이전트를 만들 때 슬래시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이 단순히 그 명령창에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런 목표를 하고 싶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 5 분도 안 돼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초도번을 만들어 주면 그런 거를 여러 번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에이전트나 이런 작업은 사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고 수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분석 후 보고 형식은 이런 결과를 수집해서 우선순위 기어 목록을 출력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하는 템플릿은 이렇게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성능 같은 경우 이렇게 목록으로 표로 작성하게 했고, 그다음에 한 줄 설명을 해서 제가 이 코드가 왜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게 이런 부분을 작성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 원칙이란 거는 어 기여의 난이도를 현실적으로 평가한다. 중복 보고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기여 주제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트리뷰션을 도와주는 헬퍼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리뷰션 헬퍼라는 에이전트예요.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 적혀 있는데요. 수정 전 현재 동작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수정 후 동일 테스트 회기를 검증한다. 그리고 당신은 이거브 프레임워크의 실제 컨트리뷰션을 담당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절대 규칙. 아래 세 단계는 한 번에 절대 실행하지 않는다. 각 단계 완료 후에 반드시 사용자의 명시적 확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테스트 먼저, 수정 나중. 코드는 한 줄도 건드리기 전에 반드시 현재 동작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작성하고 통과시키게 했어요. 그리고 같은 테스트로 검증. 수정 전에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수정 후에도 그대로 실행하게 했습니다. 이거로 이제 우리는 테스트 이 메소드의 목적을 바꾸지 않고 내부 개선이 되었다는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능 비교 결과 필수. 성능이 관련된 변경이면 반드시 수치를 비교표로 제시하게 했습니다. 10초 걸리던 거를 3초로 향상시켰다. 사실 성능이 더 나빠지면은 굳이 컨트리뷰션에서 머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능 비교 결과를 항상 작성하게 했고요. 네, 컨벤션을 준수하게 했고 명확한 범위를 한정해서 집중하게 구현하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절대 규칙을 3단계 프로토콜로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한 부분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코드를 확인하고 테스트를 작성하고 테스트 코드를 통과하는 걸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코드는 절대 수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상 코드를 완전히 파악하게 했어요. 이 대상 코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현재 이 대상이 되는 메소드의 검증하는 테스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할 때 이런 단순히 이렇게 쭉 테스트 언티션 붙여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칸 메소드는 중첩 네스티드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계층별로 테스트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 테스트 성공하고 그 성공을 볼 때랑 이 코드 볼 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작성해라. 디스플레이 네임의 목적을 명시해라. 무슨 패턴으로 작성하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나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스킬을 만들 때 이렇게 샘플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템플릿 코드 작성하면 이렇게 자연어로 어떻게 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클로드 코드가 참고할 수 있는 샘플 코드가 있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제가 원하는 결과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샘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줘. 여기 목적을 정해주고 테스트 코드 이렇게 작성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 아직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성능 개선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라는 걸 만들어서 성능이 어떻게 상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10초 더 걸리던 거에 3초로 줄었다. 그래서 그거로 이 코드는 머지가 돼야 돼, 머지가 충분히 될 만하다라는 거를 이제 PR 메시지에 올리고 싶었는데, 사실 메서드 하나를 수정을 했다고 그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야 0.0001초 겨우 향상이 되는 수준이라서 이 부분 조금 더 아마 제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수정 전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로 수정 전에 테스트를 전부 다 실행해서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대상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 모든 테스트가 통과하게 시켰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완료 보고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료 보고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에 뭐를 수정을 했고 뭐 어떻게 테스트 코드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시작하려면 다음이나 동그라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이 무조건 있도록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코드를 실질적으로 수정을 하고 아까 1단계에서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를 다시 실행하게 했어요. 사용자가 확인 신호를 주면 이 단계를 실행을 하면 뭐 수정 헤더에 이력을 추가한 다음에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컴파일을 확인하고요. 이제 1단계에서 작성한 테스트를 그대로 재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작성했던 테스트 코드가 통과를 한다면 컨트리뷰션 제가 지금 수정한 것이 기존의 동작을 보존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는 것은 기존의 동작을 보존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커밋이 되고 PR이 되고 머지가 되면 기존의 이 메서드를 사용한 사람들은 어,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수정을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테스트 돌리게 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도 모든 작업이 끝나면 사용자 확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 형식으로 보고하고 사용자 확인을 기다린다. 뭐뭐 수정했다. 비포 애프터 코드를 어떻게 수정했고, 뭐 1단계 테스트에서 뭐 몇 개 통과했습니다. 뭐 전체 테스트는 통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 분석 및 최종 보고인데요. 성능의 개선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 형식으로 뭐뭐 수정이 되어 있고 뭐뭐 코드를 수정했고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성능 비교 결과를 항상 이렇게 명시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작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표가 있으면은 이제 머지를 하는 거를 검증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이 미미하거나 이제 없는 경우에도 정직하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미해도 이런 거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얘기가 시끄럽게 해서. 그리고 보안 리팩토링 관련된 거는 성능이 영향이 없으면 이제 없다. 솔직하게 명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PR이나 제목이나 PR 초안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하게 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구성, AI가 좀 더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초안을 만들고 실제로 테스트하고 해보면서 부족한 거는 추가하고 불필요한 건 걷어내면서 점점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한 번에 컨트리뷰션을 뚝딱 해주는 AI가 없고요. 질문 한 번에 완벽한 에이전트 또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만든 에이전트가 공유해달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사실 크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AI는 같은 질문을 해도 같은 에이전트나 같은 뭐가 있어도 그때그때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항상 저랑 같은 결과나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리뷰션에 기여하는 걸 도와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 5 분도 안 걸려서 초도본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수정하면서 점점 발전시켜 보시는 걸 저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